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60을 넘고 65을 지나도 여전히 젊을 때처럼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시간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었고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돈은 다시 채우기 어려운 그릇 속의 물과도 같습니다. 한번 쏟아지면 예전처럼 쉽게 고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컸으니 괜찮다고.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혼자 누워있을 때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스며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가 나갔는지, 이번 달에 무엇이 빠져나갈지,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면 얼마나 써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사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모르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중 한 분은 생활이 넉넉한 편이었지만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은 있는데 매달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는 노년의 불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질서라고. 65 이후에는 먼저 돈의 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돈.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돈은 어느새 섞여버립니다.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이 생활비를 잠시 가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비상금을 줄여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과 식사를 하면서도 굳이 더 비싼 곳을 고릅니다. 혹시나 초라해 보일까봐 서입니다. 어떤 분은 명절마다 무리해서 큰 돈을 씁니다. 사랑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안함이나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이라면 그 돈은 언젠가 후회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잠깐 감동하고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그 빈 통장을 오래도록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노년에 필요한 돈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보라고 권합니다. 한 달 생활비는 정확히 얼마인지 적어보고 작은 즐거움을 위한 돈도 따로 마련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위한 여유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즐거움을 위한 돈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메마르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가끔은 따뜻한 밥 한 끼, 좋아하는 차 한 잔, 가까운 곳으로의 산책이 삶을 붙들어줍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돈이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남에게 괜찮아 보이게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노년의 절반은 이미 안전해진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은 많아서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일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노년의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큰 지출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는 작은 돈들이 조용히 통장을 비워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고 나가는 돈은 습관대로 흘러가면 어느새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커피 한 잔을 아끼기 전에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전화요금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가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요금은 지금 생활에 꼭 맞는가요? 예전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은 지금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가요? 우리는 한번 정해놓은 것을 바꾸는 일을 번거롭게 여깁니다. 괜히 귀찮고 혹시 손해볼까 두렵고 그냥 두어도 큰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돈은 조용히 새는 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그릇을 비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화도 많지 않고 영상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쓰던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자녀의 권유로 요금제를 낮추었고 한 달에 몇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몇만 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면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길게 보면 더 소중합니다. 작은 절약이 쌓여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돈을 아낀다는 것이 스스로를 궁핍하게 만드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괜히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을 줄여야 합니다. 선택이 많으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피곤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의 흐름을 완전히 끊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연금이든 작은 이자든 가벼운 일로 얻는 수입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로지 저축을 꺼내 쓰기만 하면 언젠가 바닥이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작은 물줄기라도 계속 흘러들어오면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들어오는 날에 기쁨 때문에 일을 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스스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무리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누군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다가올 때 우리는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칠까 흔들립니다. 그러나 65 이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맡기지 말고 설명이 복잡하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빠른 이익은 빠른 후회를 남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적어도 흐름을 알고 있으면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조용히 통장을 펼쳐보십시오. 매달 빠져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지킬 것은 지키십시오. 그것이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에서는 작은 일에도 오래 흔들립니다. 돈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자존심, 자식에 대한 마음,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 이야기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나 역시 자식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산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고 손주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들이 대출을 많이 안고 힘들어하자 어머니는 평생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 일부를 갚아 주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 본인이 크게 아파 병원에 가야 했을 때 통장은 이미 얇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했고 그때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도와줄 때는 사랑이었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미안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도움은 한 번에 크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을 함께 짊어집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내미는 손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일입니다. 노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찾아옵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경조사 비용 같은 것들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한 마음에 통장에서 필요한 만큼을 한 번에 꺼내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말합니다. 급할수록 멈추라고. 필요한 돈이 있다면 먼저 절반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어떤 어르신은 무릎 수술을 앞두고 큰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전액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분히 상담을 다시 받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제도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돈을 아끼게 해줍니다. 조급하면 돈을 잃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면에 약해집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지갑을 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잠깐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오래 안고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약속, 과한 지출, 체면을 위한 소비를 줄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이 넓어지듯 지출을 줄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덜 쓰는 사람이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결국 우리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의 선택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쓰는 이 돈이 내 평안을 지키는지
아니면 잠깐의 자존심을 채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을 자주 할수록 실수는 줄어듭니다. 노년은 모험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의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낍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고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혼자 판단하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자랑이었을지 모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65 이후의 삶에서는 그 자부심이 때로는 벽이 됩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능해 보일까봐, 혹시 걱정을 끼칠까봐, 혹시 체면이 상할까봐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돈은 혼자 붙잡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판단이 좁아지고 선택이 급해지고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혼자 결정했고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요즘 괜찮은 데가 있다, 조금만 넣어도 수익이 좋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에 돈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들어와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연락이 끊겼고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잃은 돈이 아니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자식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상담 창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판단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면 돈뿐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외로움이 줄어들면 조급함도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돈을 나누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숨길수록 불안이 커지고 나눌수록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는 병원비가 아까워 통증을 참고 약을 미루고 검진을 뒤로 미룹니다. 조금 더 있다 가자. 괜히 가면 큰돈 나올까봐 걱정이다. 이런 말들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미루는 절약은 결국 더 큰 지출로 돌아옵니다. 몸은 신호를 오래 보내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무너집니다. 나는 무릎 통증을 몇 달이나 참다가 결국 수술을 한 분을 기억합니다. 초기에 치료했다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끝났을 일을 참다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통증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몸을 돌본 분은 수술 없이 일상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선택의 시기였습니다. 노년의 돈은 결국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면 시간을 얻고 시간을 얻으면 돈을 천천히 쓸 수 있습니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방패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벽입니다. 이 벽이 있어야 우리는 누구에게도 과하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돈을 둘러싼 걱정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건강을 지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는 손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아끼되 필요한 곳에는 쓰며 조용히 지키는 삶. 그것이 내가 살아보니 가장 단단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65 이후의 돈은 더 이상 꿈을 키우는 씨앗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돈을 목표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 더 안정된 자리, 그것이 삶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남는 것은 그때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의 평안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이미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흐름을 알고 있고 쓰임을 알고 있고 내 한계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단합니다. 노년의 부자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멈출 줄 알고 꼭 써야 할 곳에는 망설이지 않는 사람.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평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돈을 목적처럼 붙잡다가 오히려 그 돈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겠다고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노년은 더 이상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날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날이 하루가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루가 불안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돈을 숫자로만 보지 말고 나를 지켜주는 방패로 바라보십시오. 방패는 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단단하면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반짝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 문을 주저없이 열 수 있게 해주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의 돈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서두를수록 실수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루를 살피듯 돈도 살피면 됩니다. 이번 달에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이 괜한 지출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돈이 나를 지켰는가 아니면 잠깐의 체면을 지켰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지갑은 점점 단단해지고 마음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고 돈이 있어도 마음이 외로우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존엄은 나를 낮추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 발로 서 있게 해줍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돈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방향이 남을 향해 있고 비교를 향해 있고 과거의 자존심을 향해 있다면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쪽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만약 아직도 젊은 날의 습관으로 돈을 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쳐가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긴 세월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남은 날들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